한두 시간 정도 운동한 효과를 몸속에서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실제로 제가 운동을 할 경우에 효과가 2배인가요? 그러면 이 약을 먹는 동안 뭐 술이나 담배 이런 건 해도 되나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부작용이잖아요. 이 약을 끊게 될 경우에 요요가 바로 오거나 이런 건 없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송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 메이크업이나 일상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또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항상 약간 다이어트 할 거다, 지금 다이어트 중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제 뭔가 생활 패턴상 그게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크리에이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무슨 일정한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불규칙해요. 그렇다고 밤낮이 완전히 바뀐 채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 엄청 불규칙하다 보니까 뭐 식단을 챙겨 먹는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렇게 생활 패턴이 불규칙하신 분들은 아무리 적게 먹고 뭐 다이어트를 한다고 운동을 하고 해도 살이 진짜 안 빠져요. 게다가 저는 하는 일 자체가 앉아서 촬영하고 앉아서 하루 종일 편집하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활동량이 엄청 적거든요. 그래서 진짜 소식을 한다고 해서 식단은 뭐 어느 정도 해도 살이 빠지지는 않고 찌기만 했고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그걸 먹는 걸로 풀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빼는 거는 조금 무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이제 다이어트 약이라던가 이런 걸 많이 찾던 중에 다이어트 한약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다이어트 한약으로 다이어트를 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제가 한약을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어서 딱히 그렇게 관심이 갔었던 건 아닌데 이번에 다이어트 하면서 조금 도움을 받으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다이어트 한약이라는 게 있었고, 옛날에 제가 식욕 억제제 같은 거는 한 번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딱 그거를 이틀치인가 3일치를 먹었는데 부작용이 저한테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양약에 대한 거는 나랑 잘 안 맞는구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알아보지 않았고요. 한약이랑 약간 시술 쪽 이렇게 두 개를 알아봤는데 우선 시술보다는 한번 내 의지로 빼보자라는 생각에 다이어트 한약을 찾던 중에 제가 이 제나한의원이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좀 상담을 받고 저한테 어떤 약이 좋을지 원장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또 가는 김에 저처럼 다이어트 한약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원리로 살이 빠지고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 김에 좀 이것저것 질문을 준비해 가서 원장 선생님한테 좀 여쭤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질문지도 만들어 갔고, 또 갔다 와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Q&A나 정보들을 조금 다이어리에 정리를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다이어트 한의원에 가는 브이로그랑 영상 끝날 때쯤에 제가 원장 선생님한테 여쭤봤었던 그런 Q&A 같은 거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럼 우선 이 한의원에 가서 제가 인바디 찍고 상담했었던 그런 과정들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전 지금 여기 한의원에 와 있어요. 여기가 다이어트 한약으로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와봤어요. 제가 한번 잘 챙겨 먹어보고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혼자서 좀 창피해서 조용히 말하고 있어요. 인바디를 재야 된다는데 너무 떨려요. 제 몸무게를 안 잰지 좀 오래돼가지고. 이제 문진표 작성할 거예요. 안녕. 귀엽다. 벽구에 68호 정상검이시고요. 물티슈 드릴 건데요. 손바닥, 발바닥 한 번씩만 닦아주신 후에 왼쪽에 있는 휴지통에 걸어주실게요. 측정 되셨고요. 측정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인바디까지는 다 재고 왔어요. 완전 막 고도비만 이렇게 나면 어떡하죠? 제가 최근에 살이 좀 많이 쪘거든요. 너무 지금 뽕떡하지. 이 볼살, 이 턱살에 더 있을 거예요. 저희 비포를 잘 받으세요, 여러분. 전에도 혹시 이런 거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인바디는 네.
어쨌든 오늘 체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이 최고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쪘는데 중간에 그래도 한 번씩 빼려고 시도해 본 적은 없어요? 아, 있었는데 제가 너무 생활이 불규칙해서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식습관도 되게 엉망이겠어요. 네. 자, 이제 가장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체중,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근육,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볼 이 체지방이에요. 아, 네. 지금 딱 보면은 근육이 좀 이렇게 부족하고 네. 지방이 많아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근육이 부족한 게 아니라요. 근육은 제가 봐선 적당하고 그냥 지방이 많은 거예요. 체중까지 일단은 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살이 잘 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살이 안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딱 둘로 나눴을 때 살이 잘 빠지는 쪽은 일단은 처음 다이어트하는 분들이 살이 잘 빠져요. 그리고 나이가 젊을수록 30대, 40대, 50대는 잘 안 빠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컨디션이 좋은 사람이 잘 빠지고요. 그리고 생활이 좀 규칙적인 분들이 잘 빠져요. 그리고 이제 건강한 분들이 잘 빠지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좀 잘 빠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합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뭐 이렇게 본인의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 어쨌든 지금 빼야 될 게 10kg를 넘어가면 스스로 빼기는 되게 힘들 거예요. 또 식사도 불규칙하고 잠도 불규칙하면 음식량이 많지 않아도 또 살이 찌거나 그럴 수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반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서 또 살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봐야 될 거예요. 근데 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런 경우는 잘 빠져요. 특히 다이어트 약을 태어나서 처음 복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빠져요. 그래요? 네, 근데 이런 기회는 딱 한 번 와요. 네. 이번에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쪘잖아요. 네. 많이 쪘으니까 좀 많이 빼시면 좋을 것 같고 빼고 나서는 절대 또 늘지 않도록. 그럼 혹시 약을 먹다가 이제 끊으면 다시 찌거나 이런 건 많이 없나요? 지금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2년 동안 1, 2년 사이 살이 많이 쪘잖아요. 네. 만일에 이 생활 습관을 계속 한다면은 결국엔 제 생각에는 살이 다시 찔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럼 그래서- 습관도 약간 바꿔야 되긴 하네요. 네, 근데 굳이 그렇다고 해서 밤낮이 바뀐 이런 생활이 뭐 만일에 일하고 관련이 돼 있다면 네. 쉽게 바꾸기 힘들잖아요. 뭐 운동이라든가 식단 같은 것만이라도 좀 적절하게 나중에 이제 그런 팁은 좀 알려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지금 이 상황에서 다이어트를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 일러드리는 거를 살을 빼고 난 뒤에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조금은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강남에 있는 한의원에 가서 이런 식으로 상담을 좀 받았었는데요. 한 23살? 이때부터 진짜 서서히 찐 거긴 해요. 근데 그때는 쪄봤자 한 뭐 5kg? 요 정도 쪘다가 진짜 살이 금방 다시 빠지고 이런 걸 반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학교도 안 다니고 그렇다고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집에서 촬영하고 뭐 집에서 편집하고 이런 일상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진짜 이제는 그때보다 훨씬 적게 먹어도 절대 안 빠지더라고요. 이번에 인바디 쟀을 때 저도 체지방량이 되게 높게 나온 상태였고 그 전에 비하면은 진짜 10kg 정도 그 이상 찐 수준이었었어요. 제가 가장 말랐었던 때에 비하면.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약을 처방받는 거고 그냥 뭐 1, 2주만 먹고 끝나는 약이 아니라 저는 3개월 동안 이거를 약을 진행하기로 한 거여서 더 꼼꼼하게 알아보고 이것저것 진짜 제가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 시중에서 막 구매하는 그런 뭐 가르시니아나 뭐 식욕 억제제 같은 그런 다이어트 보조제보다 아무래도 한약은 접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진짜 되게 뭔가 이해하기 쉽게 친절하게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상담하고 나니까 오히려 저는 되게 뭔가 다이어트 의지도 생기고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 선생님한테 좀 여쭤봤었던 것들, 제가 궁금했었던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준비를 해갔는데요. 우선 제일 먼저 제가 먹기로 한 약은 비비정이라는 약이에요. 바로 이 약인데요. 이거는 한 달에 이거 2통을 먹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루에 2번을 먹고요. 한 번 먹을 때 5알에서 9알 정도 먹는데 저는 지금 완전 처음 먹는 거기 때문에 우선 2주 동안은 딱 3알만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3알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었던 제나한의원에 이 비비정이라는 알약 형태랑 비비탕이라는 일반 우리가 먹는 그런 다려진 한약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예전에는 탕만 있었다고 했는데 이 정이 아마 새로 출시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른지 저도 되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우선 이 다이어트 한약 같은 경우는 한약재들을 이렇게 팔팔 끓여서 다리잖아요. 그 한약재를 다렸을 때 되게 좋은 그런 탕약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약재들을 다린 게
비비탕이에요. 근데 그런 한약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체질이라던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각각 사람에 맞춰서 다른 탕약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 제품이고요. 이 비비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번 끓여진 탕약을 열풍기인가? 온풍기? 그걸로 건조를 시켜서 건조 후에 남은 것들을 이렇게 알약 형태로 만든 게 비비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탕에 비해서 아무래도 먹기가 훨씬 편하고 휴대하기에도 간편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비비탕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체질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진 탕약이라는 점. 그래서 아마 개개인한테는 조금 더 완벽하게 딱 맞는 맞춤옷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비비정보다는 비비탕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냐 물어봤는데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비비탕을 먹으면 좋고 어떤 사람이 비비정을 먹으면 좋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비비정 같은 경우는 약간 평균적인 우리나라 그런 다이어트를 하시려는 분들의 문제점이나 그런 체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나는 그냥 뭐 평범한 사람이다. 대부분 다이어트를 이제 하시려는 분들이 뭐 체지방이라던가 뭐 약간 식욕 억제 이런 식으로 조금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좀 보편적으로 딱 편견을 내려서 나온 게 이런 비비정이라는 한약이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뭐 키가 막 2m 아니면 완전 과체중 또는 다이어트 한약을 기존에 너무 많이 복용하셔서 더 이상 이제 이런 평균적인 약으로는 약이 잘 받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 아니면 체질상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이 비비정만 드셔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완전 100% 내 몸에 맞는 건 아니지만 한 80-90% 정도 맞는 그런 평균적인 그런 약이라고 하셔서 이거는 당일날 가면은 바로 받아서 복용이 가능해요. 반면 비비탕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평균과는 조금 다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비비탕을 드시면 되고요. 그냥 저처럼 뭐 이 정도 별로 그렇게 뭐 특별한 게 없는 사람들은 비비정을 먹으면 된다고 해서 저는 비비정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가서 원장님이랑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했었던 거는 근데 진짜 이 다이어트 한약을 먹고 어떻게 어떤 원리로 다이어트가 되는 건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여쭤봤어요. 이 다이어트 한약 같은 게 약간 한두 시간 정도 운동한 효과를 몸속에서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기초대사량을 조금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내주는 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한약 자체에 약간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데 이 식욕 억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살이 빠진다 이게 아니고 식욕이 억제가 돼서 조금 더 식이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살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약만 먹고 나는 살이 쭉쭉 빠진다 이런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먹음으로 인해 내가 조금 더 식이 조절을 하는데 편리한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음식을 제가 섭취를 했을 때 조금 더 빨리 포만감이 느껴지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원장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약을 먹을 경우에 좀 입이 마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대요. 저는 그래서 물을 진짜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거의 2리터, 3리터 가까이 마시는 것 같아요. 또 보통 이렇게 살이 찌고 아니면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위가 이제 안 좋아지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잘못된 식습관이나 뭐 수면 습관 그리고 좀 먹는 음식들 자체가 그렇게 건강한 음식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위가 좀 나빠져서 소화불량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런 소화불량이나 아니면 이 몸속에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흡수하는 흡수 기능을 조금 개선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몸속에서 조금 기본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것들을 같이 이제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가 또 궁금했었던 거는 그러면 이 약이 운동한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진짜 실제로 제가 운동을 할 경우에 효과가 2배인가요? 원장 선생님께서는 만약에 제가 하루에 한두 시간씩 정말 꾸준하고 성실하게 운동을 할 수 있다라면은 조금 더 효과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불규칙하게 깔짝깔짝 조금씩 건드는 정도로 운동하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한 효과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식이요법에 힘을 쏟는 게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하셨고요. 운동을 정말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이제 몸이 건강하고 예쁘게 빠지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약을 그러면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꼭 먹어줘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야 한다고 이제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게 막 하루 안 먹는다고 이전까지 먹었었던 효과가 바로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고 이 약이 한번 먹으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편이래요. 몸속에서. 그리고 나타난 효과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속이 된 후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또 저녁 때쯤에 또 약을 먹으면 5시간, 6시간 동안 지속이 되고 이제 자기 전까지 효과가 조금 유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꾸준히 먹어줬을 때 한 5시간, 6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되니까 만약에 먹다가 제가 이 약을 안 먹게 되면
그러면은 그 효과가 이제 없는 몸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또 다시 이제 뭐 식욕도 들 수가 있고 좀 포만감도 덜 들 수 있고 이런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난 이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매일매일 약을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했었던 게 그러면 이 약을 먹는 동안 뭐 술이나 담배 이런 건 해도 되나요? 여쭤봤는데 담배는 상관이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술은 안 먹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술을 꼭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보통 술을 이제 저녁에 드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침 약은 평소처럼 먹어주고 5시간, 6시간 정도 이 약이 몸속에 있으면서 효과를 주고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술 약속이 6시쯤 있다 하면은 한 12시나 11시쯤에 약을 먹고 저녁 약은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챙겨 드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난 좀 숙취가 있고 울렁거리고 속이 안 좋다 하실 때는 그 다음날 이제 오전 약도 안 드시고 속이 괜찮아지셨을 때부터 다시 약을 먹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것도 나름 한약이니까 제가 한약 먹을 때 그러면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딱히 무슨 어떤 음식 이건 안 돼요 라고 말한다기보다는 이 다이어트 한약을 먹는 목적이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다이어트 할 때 피해야 하는 음식들을 같이 피해주는 게 좋고 홍삼이었나? 그거는 안 먹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드시고 계신 약이라던가 식품 같은 게 있으시다면 꼭 상담할 때 말씀하시고 이거를 같이 복용해도 되는지 여쭤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부작용이잖아요. 저는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식욕 억제제 같은 거를 이제 한번 처방을 받아서 이틀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 먹었을 때 약간 부정출혈처럼 그런 경험도 있었고 먹으면서 속이 너무 울렁거리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그거를 이틀 먹고 바로 그냥 그만뒀었거든요. 이거의 부작용은 있는지 여쭤봤는데 이 약의 부작용이 약간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엄청 심하게 수면을 방해한다기보다는 한 커피 정도? 만약 평소에 나는 카페인이나 이런 거를 먹으면은 잠을 잘 못 잤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약효가 5시간, 6시간 지속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들기 5시간, 6시간 전에만 복용을 해주시고 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하실 때는 복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양약과 이렇게 비교해서 여쭤봤었을 때 이 한약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양약에 비해서 조금 이런 부작용이 덜하다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약이 막 엄청 드라마틱한 효과를 바로 내주고 이런 느낌은 양약보다 덜할 수 있지만 식욕 억제제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좀 항정신성 약물이 많기 때문에 우울감을 느낀다던가 아니면 좀 정신적으로 힘들고 무기력함 이런 거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약은 이제 그런 항정신성 약물은 아니어서 그런 부작용은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요요. 저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항상 요요가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 약을 끊게 될 경우에 요요가 바로 오거나 이런 건 없는지 여쭤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약을 끊었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그 전과는 다르게 막 폭식을 한다던가 술도 맨날 마시고 그렇게 먹으면 당연히 요요가 오겠죠. 근데 이 약을 먹는 기간 동안 어쨌든 이제 식이 조절도 하고 운동하는 효과도 내주고 이제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제 패턴을 같이 계속 일상생활 속에서 유지해준다고 하면은 딱히 요요가 갑자기 오고 이런 건 없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하신 게 이 약은 진짜 살을 쫙쫙 빼주는 그런 약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에 너무 의존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약을 먹는 기간 동안 이제 올바른 식습관이랑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식이 조절이나 이런 게 좀 수월하게 느껴지게 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조금 도움을 받는 기간 동안 그런 습관을 좀 길러놓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 복용을 중단하신 이후에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 사이클을 유지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약을 끊었다고 해서 막 먹으면 요요가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제가 질문했었던 것들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 이 약을 한 3일 정도 먹어보고 있어요. 근데 첫째 날은 제가 술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녁 약은 안 먹었고 한 이틀 정도는 그래도 아침 저녁 이렇게 꾸준히 잘 챙겨서 먹었는데 저는 좀 진짜 제 몸에 잘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제대로 먹은 건 이틀밖에 안 돼서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진짜 음식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걸 잘 못 참거든요. 꼭 먹어야 해요. 저건 내가 무조건 먹어야 돼. 약간 이런 성격인데 우선 이걸 먹으니까 진짜 식욕 억제가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 남자친구도 저를 6년간 만나면서 이런 건 처음 본다고 말할 정도로 좀 놀랐고 이게 약간 도움이 된다는 그런 효과인가? 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건 아직 이틀 차기 때문에 항상 이 상태가 유지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열심히 이 다이어트 한약
생활습관, 제가 식이요법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브이로그로 열심히 담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저의 일상들도 다이어트 식단 일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막 엄청 쫄쫄 굶고 이렇게 다이어트 할 계획은 없고 좀 장기적으로 건강한 식단과 이런 생활 습관도 좀 개선하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예정이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실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저와 함께 다이어트 정보 많이 공유하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행복하게 만나요. 안녕.